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문서 용어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수행을 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비정형의 텍스트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일단 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단어 주머니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어 주머니 접근법은 텍스트를 단어의 집합으로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입니다. 단어 주머니 접근법은 단어의 순서나 문법은 무시를 하고 단어의 출현 빈도만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표현을 합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문서로부터 단어들을 추출을 하고 이 단어들이 각 문서에서 출현한 빈도를 행렬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행렬을 우리가 이제 문서 용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문서 용어 행렬의 행은 문서를 나타내고 열은 단어를 나타냅니다. 셀 값은 특정 문서에서의 특정 단어의 출현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나타나게 되면 대응되는 열과 행의 셀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서 내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경우에는 총 출현 횟수가 대응되는 행과 열의 셀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서에 3번이 나타나게 되면 커피라는 단어와 첫 번째 문서가 만나는 셀의 셀 값은 3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문서 용어 행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 문서에는 텍스트로 문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서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은 우리가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에는 문서가 배치가 되고 열에는 단어가 배치가 됩니다. 이 단어는 전체 문서 집합, 그러니까 코퍼스로부터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에서 단어들을 추출하게 되면 총 7개의 단어가 나타나게 되고 그 7개 단어가 각 열을 구성을 하면서 문서 용어 행렬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서와 7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2 곱하기 7의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이 문서 용어 행렬의 셀 값은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나타내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리틱스란 단어는 문서 1과 문서 2에 모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응되는 셀 값은 모두 1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 용어 행렬은 일반적으로 단어를 바탕으로 생성이 되지만은 꼭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몇 개의 단어를 붙여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단어를 우리가 ng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바이그램 또는 투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으면 트라이그램 혹은 쓰리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는 텀이라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지칭을 하지만은 그것이 바이그램이나 트라이그램이 될 수도 있고 임의의 n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용어 행렬이라고 할 때는 보통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텍스트로부터 추출되는 단어는 그 개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문서 용어 행렬은 보통 매우 큰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가 모든 문서에 고르게 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어는 소수의 문서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서 용어 행렬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됩니다. 문서 용어 행렬의 차원은 문서의 개수 곱하기 단어의 개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크기를 갖는 문서 용어 행렬의 대부분의 셀은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가 1000개가 있고 그 1000개로부터 추출한 단어들이 2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00개의 각각의 문서에는 그 2만 개의 단어가 모두 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 문서에 출현한 단어의 개수는 2만 개의 단어 중에서 극히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셀은 1로 채워지겠지만은 그 밖에 나머지 셀들은 모두 0으로 채워지는
밀도가 매우 낮은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정형의 텍스트는 지금 보신 것 같은 방식으로 문서 용어 행렬로 구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조한 문서 용어 행렬은 이후에 원래의 비정형 텍스트를 대신해서 다양한 텍스트 분석에 활용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두 차례의 강좌를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코퍼스라는 데이터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타이디 텍스트라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코퍼스 형식의 데이터셋과 이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R을 이용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퍼스 형식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좌에서 사용했던 그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퍼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tm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지난 강좌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코퍼스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벡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소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결과를 vcorpus 함수에 넘겨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코퍼스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Row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부 소문자로 바꿀 거고요. 불용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턴을 갖는 문자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myRemove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요. myRemov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규표 현식으로 이렇게 정의된 URL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문장 부호를 remove punctu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요. remove number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들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백들을 strip white space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요. 텍스트의 앞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공백도 trim ws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tem document 함수를 이용해서 어간을 추출을 하고요. 어간 추출한 결과에 economist와 economy가 다른 단어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그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취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그 코퍼스 강좌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러한 코퍼스 객체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3개의 다큐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코퍼스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퍼스 객체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tm 패키지의 document term matrix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코퍼스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의 컨트롤 인수에는 문서 용어 행렬에 포함될 단어를 추출하는 기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모든 단어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따라서는 문서 용어 행렬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문서에 빠짐없이 모두 나타나는 단어라든가 전체 문서에 단 한 번만 출연하는 단어는 문서 간의 차이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단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짧거나 긴 단어는 그 희소성 때문에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단어의 추출 기준을 저 컨트롤 인수에다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큐먼트 매트릭스 함수의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도움말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의 x로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코퍼스 객체를 지정하고 컨트롤 인수의 단어의 추출 기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문서별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할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term frequency 함수에 있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 컨트롤 인수에 지정된 그러한 인수 리스트가 term frequency 함수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갖고 특정 단어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 섹션의 밑에 것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액션들도 여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워드 랭스라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수많은 옵션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볼 텐데요. 워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출할 단어 기준으로 단어의 길이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 단어나 너무 짧은 단어는 너무 희소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서를 우리가 구분하거나 어떤 특성을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워드랭스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워드랭스를 2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만 추출해달라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을 벡터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한값은 2개가 되는 거고 상한값은 인피니트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만 추출해서 문서 용어 행렬에 저장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바운드라는 것도 있죠. 이 바운드라는 인수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출할 단어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운드 인수는 얼마나 많은 문서에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지를 추출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운드에 출현하는 문서 개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운드라고 인수 지정을 하고 출현할 문서의 개수를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문서에 그 단어가 나타나는지를 추출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서 corpus.dt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현재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은 다큐먼트가 3개고 terms가 19개인 그러한 문서 용어 행렬이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의 개수가 3개고 단어의 개수가 19개로 구성된 문서 용어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문서의 개수가 3개고 단어의 개수가 19개이기 때문에 행렬의 행의 개수는 3개고 열의 개수는 19개죠. 그러면 총 셀의 개수는 3 곱하기 19해서 57개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2개의 숫자가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숫자는 그 57개의 셀 중에서 숫자가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를 하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 57개의 셀 중에서 비어있는 셀, 다시 말해서 0으로 채워진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 57개의 셀 중에서 37개가 지금 비어있죠. 그 57분의 37의 비율이 65%인데 그것이 스페어시티란 이런 항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렬에서 비어있는 셀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밑에 Maximal Term Length는 현재 포함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긴 길이를 갖는 단어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단어 길이가 가장 긴 것이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문서 용어 행렬의 셀 값을 무엇으로 나타내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여기 term frequency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서 용어 행렬의 셀 값은 기본적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입니다. 이 term frequency가 그 단어의 출현 빈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컨트롤 인수에 리스트 형식으로 이 빈도 이외에 다른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컨트롤 인수에 웨이팅이라는 인수가 있죠. 이 웨이팅이라는 인수에
문서 용어 행렬의 셀 값을 무엇으로 지정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weight tf, 아까 보신 단어의 출현 빈도가 되고요. 그 밖에 weight tf-idf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서는 이 출현 빈도 이외에 저 tf-idf라는 것도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중요성을 평가를 할 때 쓸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tf-idf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도 분석 강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단어의 개수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nterm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nterms에 문서 용어 행렬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문서 용어 행렬에 포함되는 단어의 개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terms라고 쓰게 되면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의 개수나 문서 이름을 보려고 그러면 유사하게 ndoc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ndocs에 문서 용어 행렬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문서의 개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c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서의 이름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문서의 이름은 행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이름을 추출해 보면요. 이렇게 1, 2, 3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서의 이름을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 행의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행의 이름을 각 첫 번째 문서의 소스인 BBC, 두 번째 문서의 출처인 CNN,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의 출처인 Fox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docs 함수를 시행을 해보면요. 아까랑 달리 BBC, CNN, Fox로 문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spe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서 용어 행렬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밑에 실제 문서 용어 행렬의 일부가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에 걸쳐 갖고 문서 용어 행렬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문서 용어 행렬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행렬 인덱싱을 이용을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의 일부만을 추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spect 함수에다가 행렬 인덱싱을 주게 되죠. 예를 들면은 처음 두 개의 행과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 열을 추출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처음 두 개의 행과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의 열만을 추출해서 부분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많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셋은 이 TM 패키지의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객체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R 함수를 이용해서 보다 다양한 분석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객체의 문서 용어 행렬을 텍스트 데이터의 또 다른 표현 형식인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편리합니다. TM 패키지의 다큐먼트 매트릭스 객체는 tidy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tidy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 tidy 함수를 제공하는 tidy 텍스트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idy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문서 용어 행렬을 지정을 해보면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행에 하나의 문서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퍼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tidy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tidy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똑같은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idy 텍스트를 소개한 강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 텍스트를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table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몇 개 좀 하겠습니다. URL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제거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언네스트 토큰스 함수를 이용해서 토큰화 과정을 진행을 해서 텍스트로부터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에다가 우리가 스타워즈에 포함되어 있는 불용어 사전을 이용해서 불용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워드 스템 함수를 이용해서 어간 추출을 한 그러한 결과를 모두 한꺼번에 실행을 해서 tidy doc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백을 공백을 제거를 하고요.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를 동일한 단어로 취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tidy docs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든 것 같은 그런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idy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 단어쌍의 빈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tidy.docs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갖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문서와 단어 간의 쌍의 빈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소스 열에 포함되어 있고요. 단어에 해당되는 게 워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소스별, 단어별 빈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저 소스열, 워드열, 그 다음에 n열을 이용을 해서 문서 용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냐면은 cast dt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문서 용어를 생성해서 그 결과를 tidy.dtm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세 개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로 넘겨주냐면은 cast dtm이라는 함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cast dtm은 저 데이터를 첫 번째 인수로 받고 세 개의 인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document란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term이란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value란 인수를 받습니다. 이 세 개는 각각 그 문서 용어 행렬의 행, 열, 셀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에 행에 대응되는 저 소스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term에 열에 대응되는 저 워드 변수를 지정을 하고 저 value의 셀 값에 대응되는 n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코퍼스 객체를 이용해서 생성한 것과 유사한 구조의 문서 용어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용어 행렬은 앞서 생성한 문서 용어 행렬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tm 패키지의 여러 함수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erms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어도 추출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ocs 함수를 이용해서 문서도 이렇게 추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inspect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 문서 영역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문서 용어 행렬을 쉽게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문서 용어 행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